아줌마, 망치나 몽둥이 같은 거 있어요? 여기 망치. 뉴스에서는 잊어버릴만 하면 사이코패스 살인범이 전국을 공포를 몰아넣는데요. 사람의 약점과 심리를 이용해 약자들만 살해했던 강호순, 거액의 생명보험을 위해 배우자를 살해한 이은혜, 교복까지 미리 준비하고 중학생인 척했던 정유정. 그런데 꼭 살인범만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옆자리 동료가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는데요. 정신과 의사들은 이들을 알아차리기 위해선 이걸 눈여겨봐야 한다고 합니다. 닥터스 시크릿. 오늘 주제는 사이코패스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에겐 바이블이나 다름없는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줄여서 DSM에는 사실 사이코패스라는 정신의학 진단명이 없습니다. DSM에 등장하는 병명 중 사이코패스와 그나마 가장 유사한 것은 반사회성 성격장애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항목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이코패스와는 전혀 다릅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가장 큰 특징은 쉽게 흥분하고 공격적이며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뉴스에 나오는 사이코패스는 치밀하며 계획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냉철하며 심지어 어떤 때는 지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사이코패스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일까요? 10년간 사이코패스 환자 위주로 정신병원을 운영한 사승원 원장의 수필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살인을 해 정신감정을 받으러 온 적이 있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말은 우리 엄마가 속상해할 것 같다였다. 또 자신이 쫓아다닌 여성을 2년간 감금하고 강제로 전신에 문신을 했다가 붙잡힌 사이코패스의 경우도 처음 반응은 자신의 부모 걱정이었다. 그들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을 고통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다. 이처럼 사이코패스는 양심을 지키고 남을 배려하는 슈퍼 에고 기능에 이상이 있는데요. 슈퍼 에고는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개인의 주관적 기준입니다. 이 슈퍼 에고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지 못하니 본인과 본인 가족의 안위만을 걱정합니다. 대표적으로 강호순도 본인 아들에겐 그렇게 좋은 아빠였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의 뇌는 일반인과 어떻게 다른가? 경찰에선 사이코패스 진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캐나다 정신과 전문의 로버트 헤어 박사가 개발한 PCRL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40점 만점에 25점에서 30점이 일반인과 사이코패스를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회색지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기준을 넘은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잠재적 연쇄살인마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과 사이코패스를 의학적으로 어떻게 구별할까요? 과거에는 사이코패스 질환이 인격장애의 한 영역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논문과 연구에 따르면 뇌 PET-CT 검사를 통해서 사이코패스의 뇌를 보았을 때 정상인과는 다르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왼쪽이 일반인, 오른쪽이 사이코패스의 뇌입니다. 일반인의 뇌는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반면 사이코패스의 뇌를 보면 전두엽적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대 정신심리학 연구진에 따르면 강력 범죄까지 저지른 사이코패스의 경우 신경의학적으로 인간의 감성을 관할하는 전두엽과 중심부 변형계의 연결 회로에 결함이 있어 공감 능력은 물론 일반적인 감정까지 부족해진다고 했는데요. 이 때문에 사이코패스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겪는 공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이 죽는 끔찍한 사진을 보여줘도 동공이 커지지 않거나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도 손에 땀이 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동요도 쉽게 잃지 않죠. 웬만한 일에는 즐겁지 않기 때문에 강간이나 살인 등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탐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두엽의 발달이 일반인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전두엽에 위치한 후각 기능 또한 일반인에 못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의 어린 시절은 어떨까? 사이코패스는 어린 시절부터 품행장애 증세를 보입니다. 이는 사이코패스가 후천적이라기보다는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는 의미인데요. 칼슨 대학 연구팀은 쌍둥이 271쌍을 추적 관찰한 결과 인격 형성에 유전자적 요인이 크게 기여한다고 밝혀냈고, 블레어 대학 연구팀도 3,678명의 사람을 조사한 결과 사이코패스의 핵심적인 특성들은 유전적으로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와 서울시 소아청소년센터가 서울의 초중고 학생 2,672명을 면접조사한 결과 전체 학생의 약 2%가 사이코패스의 징조를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이 학생들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보다 약한 아이들을 자주 때리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고도 태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불장난을 좋아하며 동물들을 죽이거나 괴롭히고 이유 없이 학교를 결석한다고 합니다. 김봉년 서울대병원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이코패스 대부분은 선천적인 기질을 갖고 태어난다. 그러다 성장 과정에서 불우한 환경 속에 놓이면 폭력 성향이 증폭되고 고착화가 된다. 노력하는 과정은 무시하고 성공제일주의가 확산될수록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사이코패스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대개의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으로 타고난다. 인구의 2%는 필연적으로 사이코패스로 태어나며 나쁜 사이코패스는 나쁜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사이코패스가 인류 전체의 명백한 해악이라면 진화 과정 중에 도태가 되었어야지 왜 아직도 이렇게 많은 수가 존재하냐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라면 무려 1억 6천만 명이나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피곤하지만 사회엔 꼭 필요한 착한 사이코패스. 보여드리는 이 연구 논문에서는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지닌 사람이 고위 간부나 임원급 경영진이 될 가능성이 4배나 높다고 하는데요. 또 영국의 심리학자 보드는 영국의 최고 경영자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이 일반인 무리보다 약 4%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본인이 사이코패스라고 커밍아웃한 제임스 펠런 캘리포니아대 신경의과대 교수는 그에 져서 괴물에 심연해서 사이코패스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된 탓에 냉철한 결단력으로 급박한 상황에서도 과감한 결정이 가능하고 스트레스에 무감각한 특성 때문에 남들보다 일에 대한 집중도와 성과가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미국 대통령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며 대표적인 인물로 빌 클린턴이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보육자의 관심과 올바른 환경이 갖춰졌을 땐 성공적인 착한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착한 사이코패스라도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선 그들의 존재가 참 힘들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필 피할 수도 없는 직장 상사이거나 가까운 가족, 친구라면 말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정백승. 우리 시크릿 패밀리를 위해 사이코패스의 완벽 대처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코패스를 대처하는 방법.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이코패스를 만났다면 정신건강을 위해서 가급적 거리를 유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거리를 두는 과정에서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 즉 그들을 평가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코패스의 복수는 무자비하기 때문에 괜한 앙심을 사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타인을 조종하려 들기에 당신의 개인정보나 사적인 사항을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혹여 피치 못하게 직장 상사나 동료로 그들을 만났다면 일을 잘하는 직원이라는 평가를 받아내야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당신의 능력이 이용 가치가 있는지부터 생각할 테니까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우선 그들은 당신의 호감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쓸모가 없거나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당신을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첫 번째, 항상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일을 할 때 이건 누구의 지시가 있었고 왜 이렇게 처리했으며 누구의 허가와 승인을 받았는지까지 가급적 상세히 적어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사이코패스는 거짓말에 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안 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파고들어 당신의 약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을 도와주고 지지해줄 지원 체계를 구축하세요. 사이코패스의 수법 중 하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불신과 긴장을 조장하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곤 하는데요. 또한 당신에 관한 부정적인 정보를 꾸준하게 또 아주 은밀하게 흘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선의 방어책은 가능한 모든 기회를 포착해서 직무와 관련한 다른 사람들과 직접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우호적이고 재능이 넘치는 인물로 평가되도록 노력해주세요. 세 번째, 혹 당신이 실수를 하거나 틀렸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빠르게 사과해야 합니다.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이코패스는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당신의 거짓말을 이용해 당신을 조종할 더 큰 판을 벌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이코패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번에는 사이코패스와 아주 비슷하지만 사실은 매우 다른 소시오패스에 대해 의학적으로 재미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닥터스 시크릿.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